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총 4차 시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제대로 이해하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2027학년도 특징 알아보기, 그리고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알아보기, 학생부 종합전형 자주 하는 질문과 정보 알아보기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개념부터 보겠는데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서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가 학생부가 되는 거고요. 평가 방식이 종합평가 방식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는데요. 네, 먼저 서울대학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는데,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설명도 있는데요. 이 부분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같은 설명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학생들의 기록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2021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이 다양한 항목들에서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고교 명이 기록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반영 항목도 많이 축소가 된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기재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는 거고, 미반영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대입에 반영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럼 남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여기 있는 특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각 대학은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은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해서 만들어낸 평가 요소입니다. 크게 3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요. 네, 다른 대학들도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가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고요.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의 인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평가 기준이 있고요. 대학에서는 또 추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다수에 의한 종합평가입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하고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가위원 간 기준 이상의 편차가 발생한 경우 재평가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지원자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전 자진신고 또는 입학 업무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합격자 선발 후에도 사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뿐만 아니라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따라서 일정한 배점을 두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겁니다. 경희대학교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인데요. 지금 보시면 S부터 F까지 6단계 척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7단계나 5단계 등의 다양한 척도는 사용할 수 있고요. 각 척도마다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요소를 잘한다고 해서 그 점수를 1개 이상 높일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대학에서는 공정성 확보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도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가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만 준비하면 될지 이런 의문도 가지시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은 크게 단계별 전형과 일괄합산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괄합산 전형은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만 준비한다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면접과 수능 최저에 대한 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전형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보시면 일괄형과 단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보이는데 단계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신다면 면접에 대한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대학 내에서 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해서 둘 다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좀 상세히 볼 텐데요. 2027학년도 서류형 면접형 운영 대학 명단입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밑에는 조금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동일 대학 내에서 따져본다면 만약 고려대를 지원할 때 내가 원하는 학과가 서류형으로 선발하는지 아니면 면접형으로 선발하는지 두 전형 모두에서 선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에 자신이 있는지 수능 최저와 서류에 자신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끼리 비교하자면요. 이 면접형 전형은 좀 비교가 되는데요. 1단계 통과 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가능성 살펴보시고 면접 비율에도 차이가 있어서 면접으로 또 얼마나 뒤집을 수 있는지 등도 상세하게 따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준비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면접 유형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에 대해서 활동의 동기나 문제 해결 과정, 성장한 점 등을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것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활용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도 주변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도 지원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027학년도 권역별, 전형 유형별 수시 모집 인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시 모집 전체에서 수도권 지역만 따지면 무려 44%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까지 이제 합쳐서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29%, 비수도권 지역에서 20%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하시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지 종합 전형 지원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5학년도 기준으로 몇 가지 경영학과의 입시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위에 있는 각 대학에서 위에 있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요. 밑에 있는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입결을 보시면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꽤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원자가 2점 초반대 학생이라면 국민대학교나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을 고려하게 되는데 종합전형을 지원 시에는 보다 상향 지원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내신 성적 범위에 포함되면서 과목 이수 내역도 적절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도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적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라던가 면접 준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시 원서가 6장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과와 종합을 적절히 조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더 고민되는 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수능 위주 전형에 올인하겠다는 자녀를 둔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 비율이 나오는데 수도권 지역의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해 보시면
수능 위주 전형이 3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가려면 정시로 가는 게 더 좋은 길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응시 인원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네,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 전체 중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2.6%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 기사긴 한데요. 주요 8개 대학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N수생이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모의고사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하면서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